네,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입니다.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을 텐데요.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짚어주실 건가요? 네, 벌써 2019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약 또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. 그 사이에 작년에 이제 펼쳤던 정책들이 어떤 반응에 시장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그 한 예를 들 수 있는 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타이틀을 보시는 대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세 자금을 월세 자금으로 이제 바꿀 경우, 뭐 임대료를 좀 내릴 경우, 보증료를 내릴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월세를 올려야 되느냐, 뭐 이러한 가치를 따지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대 최저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서 타이틀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세 시장이 안정세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이 5.7%, 그리고 지방은 7.2%, 뭐 이제 경남이나 이런 지역은 거의 10%에 가깝게 아직도 유지가 되는 곳도 있긴 하지만 201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.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호황과 공급 증가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. 결국 어떤 그 실수요자들, 실제 주거 수요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주거를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이 기존에 어떤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, 특히나 수도권 내부에, 서울 지역 내부에서 좋은 위치에는 가격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판단에 주변에 뭐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새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곳,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만들어지는 위성 도시들, 이런 곳에 이제 실제 주거 어떤 수요들이 그쪽을 이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즉 결국은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. 결국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들이 주변으로 또 빠져나가고 기존에 이제 너무 뜨거웠던 지역에서 조금은 회피해서 주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지역별로도 이제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떨어졌을 때 뭐 계산법도 있긴 하지만 전세 자금을 이제 전세 비용이 많이 이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. 그럴 때는 특정 이제 그 어떤 임대료, 보증금을 어느 정도 차감을 했을 때 이 나머지를 빼고요. 그 차익을 가지고 또 백분율로 나누는 어떤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뭐 어떤 전월세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이 어떤 반응으로 보면 되느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전세 공급 과잉이 심해져 시장이 안정화돼가는 신호라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즉 이제 실제 주거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떤 그 세를 사셔야 되고 뭐 입주를 해서 이제 그 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예전에 워낙에 금리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또 전세를 이렇게 많이 추구를 하셨었는데 본래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역할은 또 월세 수익형으로도 많이 또 회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또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는,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명분과 또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.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긍정적이라는 그 입장 자체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죠. 결국은 뭐 어떤 이 수요자분들이 어느 쪽에 가서 이런 내가 어떤 직주 근접이 됐건 아니면 내가 주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, 어느 포지션에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정책에 민감하게 어떤 대출까지 관련이 돼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. 하지만 그 시장 논리를 봤을 때는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서울이라는 내부적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 내부에서도 신도시들이 주거 지역이 계속해서 왕성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위치이지만 이 어떤 서울 내부에는 가치가 이미 너무 많이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 정책이 이 주변에다가 멀리에다가 이 개발을 해주면 사람들이 이동을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계속해서 신도시, 특히나 최근에 이제 3기 신도시까지 확장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. 그게 이제 걸맞게 교통망이 이제 GTX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, 자, 이럴 때 실수요자들, 즉 주머니가 그렇게 두둑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투자 세력, 투기 세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을 움직였을 때 이 어떤 부동산 가격, 특히나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 좀 가격을 잡는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정책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요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즉 어떤 위치에 또 거점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. 우리가 그 1기 신도시를 바라봤을 때도 5개 1기 신도시가 다 결국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고 지금 이미 이제 구도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 안에 또 워낙에 서울과의 그 어떤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재개발 이슈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또 그 생활 인프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
결국 지금 부동산의 어떤 정책 이런 흐름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. 분명히 포지션은 이미 서울 내부에 많이 뜨거워져 있는 곳에서는 내가 투자를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도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러한 이제 주변으로 뭔가 서울에 압박을 하고 주변으로 인프라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이 서울 내부에 어떤 그 조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객관성이 없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그냥 위치가 좋다, 지역의 이름이 좋다라고 해서 버티는 것보다도 오히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일정 기간 후에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빨리 오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위치를 잡는 투자의 어떤 그 흐름상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민했을 때는 분명히 이 주변의 어떤 이런 정책들이 적용이 되고 또 전월세 전환율이 이런 데이터로 나타나듯이 실제 수요자들은 이쪽으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건 분명히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신도시나 새로운 도시에는 여러분들이 또 투자처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또 제한도 덜하고 바라볼 수 있는 또 개발 요소가 충분히 있는 그런 위치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. 정리를 해보자면 뭐 이러한 지금 정책들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앞면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실제로 또 이 사이에 많은 개발 이유를 가지고 개발이 되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같은 시간을 보였을 때 다른 어떤 투자의 방향보다도 더 오히려 좋은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좋은 개발 이슈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또 소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